안녕하세요. 이번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을 하게 된 담당 학예연구사 김경미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잘 써주시고요. 다만 선생님 토크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선생님 뵈러 와주신 것 같아요. 한번 관람객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저희 토크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형구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토크를 가지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시죠, 선생님? 네, 잘 없기도 하거니와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이번 전시는 앞서 저희 학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형구 선생님의 최대 개인전입니다. 초기작 The Objectuals 시리즈부터 최신 연작 케미컬 시리즈까지 약 78점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맥락인 몸을 다채롭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인체 변형에 대한 시도나 가상의 인체에 대한 사실적 재현과 해부, 나아가서 몸 안으로 관람객이 들어가서 마치 인체를 일종의 풍경처럼 펼쳐놓고 감각하게 하는 그런 시점의 변화의 흐름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케미컬 시리즈에는 인체 소우주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동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형구 작가만의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먼저 로비를 들어섰을 때 시선을 끄는 2022년 신작 핑크 바셀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체의 일부가 일종의 풍경처럼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인체의 내부 장기 중에서도 창자, 내장, 혹은 혈관이나 뇌의 주름까지도 상상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끝과 시작이 없이 이렇게 연결된 메비우스 띠 같은 형태가 우선은 인상적이고 끝없는 순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실 때 어떤 장기를 떠올리고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작품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커미션을 받아서 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제작을 한 작품인데, 일단 저기 미술관 자체를 저는 뭐랄까 공간 자체를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람의 몸이든 뭐 다른 어떤 생명체의 몸이건,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혈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의 일부분, 이런 내장기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람객들이 들어왔을 때 2층 공간으로 진입했을 때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내장이든 혈관이든 그건 저한테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은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상황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의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처음 대장 내시경 할 때 제가 비수면 내시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상상하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안 보여요. 이쪽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어떤 뭐 튜브를 꽂았을 것 같고 카메라가 들어오고 그리고 공기가 들어온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팽창되는 느낌? 그러면서 간호사분이 이제 가스를 빼야 된다. 방구를 껴달라고 도저히 못 끼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스가 차는 그런 상황들, 이 작품은 공기가 주입돼서 팽창되는 상태로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수면 내시경이라는 것에 많은 관람객분들 놀래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로비를 딱 들어왔을 때 이 규모를 압도하고 있는 이 핑크 바셀 작업과 함께 또 시선을 끄는 작품이 있죠. 호모 아니마투스 2004년 작품입니다. 핑크 바셀이라는 유기적인 형태와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의 작품이 한 공간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변형된 인체 골격 구조가 시선을 끄는데요. 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아니마투스 시리즈를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모 아니마투스 작품은 아니마투스 시리즈의 모태가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시 이 2004년은 오브젝추얼스 시리즈들이 활발하게 제작될 당시의 작품이라 이 시기가 좀 포개어지는 것이 있죠. 이 캐릭터는 특정 만화 캐릭터의 골격 구조를 재현한 것은 아니시죠? 네. 네, 그렇죠. 이 작업은 네. 초기작 이 작업이 나오기 전작인 디 오브젝트 시리즈에서 가지가 젖어서 나온 작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카툰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거대해진 뭐 이게 몸에 비해서 거대해진 그 머리통이라든지 비례상 인체 비례에 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너무나 커진 이런 안구라든지 익살스러운 제스처 같은 거, 표정,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생략돼서 개수가 줄어든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니마투스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선생님의 초기작 인체 변형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오브젝추얼스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아니마투스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유학 시절에 뉴욕에서 경험한 신체적 차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변형을 시도를 한 것이 이 오브젝추얼스 시리즈인데요. 일종의 장갑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로 변형시키는 그런 장갑입니다.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뭐 일종의 울트라맨 가면 같은 역할을 하는 장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인체 변형 장치에 대해서 제작하게 된 계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많은 내용들이 사실 네, 제 인터뷰 영상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학생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방인인 거죠. 한때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유학 시절에 있었던 경험 같은 건데 전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 손이 너무 작고 왜소하고 약하게 보여서 이렇게 시작된 작업인데 실제로 작았어요, 제 손이. 작았고.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페트병이랑 유리 글라스 연결하고 그리고 간단한 과학 실험이죠. 물을 채우고 손을 집어넣어서 시각적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걸 사진으로 남기고 그렇게 시작된 작업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인체 부위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그런 상상을 했어요. 뭐 저렇게 이 곤충의 다준 시점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눈을 가진 내가 되면 어떨까? 뭐 그리고 남자가 과연 뭐 젖꼭지가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남자가 여성처럼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져 있다면 어떨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상상들 해봤어요. 뭐 이렇게 뭐 생식기를 커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 시각적인 간단한 뭐 광학 장치라고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런 시각적으로 변형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얼굴에 대한 작업 계속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은 뭐 네. 그러면은 얼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재학 중에 제작하셨던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최초로 선보인 영상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은 이런 이제 제가 얼굴을 변형시키는 장치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한 렌즈죠. 돋보기 렌즈. 처음에 이제 돋보기 렌즈를 이겼는데 세 점 다 제 얼굴이네요.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저 이미지처럼 돋보기를 이용해서 눈과 입을 확대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일종의 변신술 같은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만든 장치를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해서 변신술을 통해서 동질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그 유학 갔던 그 미국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동양 남자인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방인인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장치를 만들어 쓰고는 어때 나도 당신 애들처럼 눈이 크고 입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일종의 그 변신술을 써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보호장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체 변형에 대한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얼굴이라는 게 저희 뭐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이 다르고 저희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의미로 그 자체로 저희가 분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장치가 어떻게 선생님의 안전한 이런 바운더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또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재학 당시에 제작하신 작품이죠. 이렇게 일종의 뒤로 걷는 장치를 제작을 하고 뒤로 걷는 연습을 하시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막 이렇게 난간에서 여기 세 번째 보이시죠? 걸어가시다가 막 넘어지시거든요. 너무 아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너무 잘 걸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로 보드도 타고 난간에도 뛰어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선생님의 인체가 발전되고 있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생님의 다른 시리즈와 연결되는 맥락인 인체 감각을 조율하고자 한 이 시도가 느껴지는 작업인데 이 영상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거는 질문지 없던 내용 같은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 작업은 네.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였는데 정말 이걸 만들어 쓰고 이제 그 자동차 사이드 미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울을 양쪽에다 갖다 붙이고 이걸 보면서 뒤로 걷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 며칠간은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다리 근육도 아프고 그런데 점점 이게 단단해지면서 이게 점점 걸음걸이가 삐뚤삐뚤하게 걷던 게 점점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걸 느꼈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잘 걷게 된 거죠. 마침내 2주 뒤에는 뛰어다니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제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뭐 인간이 튜닝이 가능한지는 뭐 한참 뒤에 이제 생각하게 된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이게 왜 뒤로 걸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 아니마투스 시리즈로 돌아오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가장 대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는 아니마투스 시리즈입니다. 아니마투스가 발표되었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마투스는 디즈니, 루니툰 등의 익숙한 캐릭터들의 골격 구조가 아주 사실적으로 재현된 시리즈로 2차원의 플랫하게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가 지닌 골격 구조를 3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온 작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미술관에 딱 도착해서 크레이트를 오픈을 하는데 트위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걔네가 이렇게 딱 박스에 담겨 있는데 너무 섬뜩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만지는 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조심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아주 재미있었던 작품입니다. 해부학뿐만이 아니라 동물학 등 이렇게 자연과학 학문에 대한 연구의 깊이가 이 작업 시리즈에서 남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작 과정 또한 특별했을 것 같은데 제작 과정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또 많은 내용들이 인터뷰 영상에 담겨있기 때문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작업을 하면서 어렵거나 이런 점들은 물론 제작 과정은 워낙 많은 그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건 제가 도저히 혼자는 못하는 작업이거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종의 제 팀을 꾸려서 그 당시에 이렇게 10명 이상이 되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 그 도와주시는 분들, 제 조수님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또 미대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들 그 통제하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팀 이런 음악을 가지기 위해서 회식도 한번 해야 되고 뒤에 이형구 선생 뒷말 안 나오도록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좋은 작품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려웠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릭터들의 얼굴이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저도 작품을 보면서 매번 감탄을 한 게 너무 사실적인 디테일인데요. 다른 작업들 중에서도 특히 또 이 아니마투스 랩을 저희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흥미롭게 봐주고 계십니다. 일종의 랩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마투스 캐릭터들이 이렇게 탄생되는 과정을 이렇게 포착한 것 같은 그 작가의 작업실을 가져온 것과 같은 공간을 저희 전시에서 꾸렸는데요. 이 독특한 선생님의 작업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랩의 역할도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마투스 랩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구성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처음 개인전을 할 때부터 이런 실험실을 꾸며서 선보였었는데 이건 네. HK 랩이고요. 네. 물론 그 디 오브젝트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실험실이 등장하고 아니마투스도 등장하는데 의사들이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실은 제 작업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소드 연기 같은 그런 말들도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제 실제로 이 작업을 할 때는 제 작업실마저도 이런 식으로 꾸며지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정말 고고학자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식으로 꾸며져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도 소개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장치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랩이 굉장히 이 사실적인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끌어오는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작업을 보고 뭐 창조자, 조물주처럼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사람 같다는 댓글도 너무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만화 캐릭터들을 제작을 하실 때 이 혹시 선정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트위티나 다피덕이나 네, 이런 카툰 캐릭터들은 제가 어릴 때 미국 만화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회사는 다르지만은 루니툰스, 워너브로더스하고 월트 디즈니도 있고 MGM 이런 회사도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제가 어릴 때 보고 했었던 익숙한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유명 인사들이 되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은. 그리고 미키마우스는 아마 나이가 8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 작품으로 이렇게 화석화시키기에는 충분히 나이도 들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스크바 같은 데서 전시를 할 때는 자기네들 그쪽 만화 캐릭터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뭐 아기 공룡 둘리 같은 경우도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아직 제 작품으로 되기까지는 아직 나이가 짬밥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마투스 시리즈는 특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아니마투스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나누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아이트레이스 시리즈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이트레이스 시리즈에서는 조각이나 이 설치의 개념에서 나아가서 작가의 몸을 조율을 하고 조련하는 행위가 돋보이는 시리즈입니다. 이 아이트레이스에서는 물고기, 다중 시점의 곤충, 바닥을 기어다니는 곤충, 그리고 저희 전시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사슴의 시선까지를 추적해보는 작품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시각 체계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직접 퍼포먼스도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시각 구조에 대한 추적을 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셨나요? 이 작업은 2010년도에 두산갤러리에서 아주 작은 전시였어요. 작고 그런데 사실 제작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하지만은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그 시점에서 갑자기 나온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관심 있어 오는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치를 만들어서 체화하고, 사실 뭐 물고기 눈을 흉내내고 다중 시점 그렇게 보일 리 만무할 거야 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디 오브젝츄얼스 시리즈에서 렌즈를 부착시킨 그런 제 얼굴을 변형시킨 그런 장치만 해도 제가 어떻게 보면 메조리티와 마이너리티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동물 밀림의 왕은 사자라 그러는데 사자가 자기가 밀림의 왕인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들이 붙인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쪽에 서서 아마 그런 시점물을 가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제가 기어다니는 벌레의 시점이 되어서 보겠냐고요. 그럼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데서 똑같이 그런 다수와 주류와 비주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예, 그래서 다른 쪽에 서서 좀 이해해 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몸을 무언가가 되어보기 위한 장치의 결과물로 이렇게 인체를 조율하는 장치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 오브젝츄얼스 시리즈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상에 대한 재현이나 묘사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조속가를 나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 뭐 물고기 인간이라든지 이렇게 상상하셨던 개념을 시각적으로 바로 드러내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잠깐만요. 네. 잘 못 들었어요. 네. 물고기 인간이 나와서. 네,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네. 이렇게 뭐 물고기 인간이라던가 뭐 사슴의 시선을 가진 뭐 사람의 구조라던가 이런 식으로 상상하셨던 개념을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도보다는 내 몸을 직접 변형해 보고자 한 이런 인체 조율에 포커스를 두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물고기 인간에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 형상을 만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네. 그것이 딱 보여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직접 되어보시기 위해서 퍼포먼스도 하시고 이렇게 선생님의 몸을 조율을 하는 장치를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몸을 조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쪽에서 서서 네. 세상을 바라본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정말. 사실 이게 중요한 장치도 아닌 거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열심히 만들어요. 왜냐하면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 아티스트 토크 시간에 언급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품이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제가 당황스럽게 한 거 아니죠? 아니요. 이렇게 솔직한 선생님의 작업의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저희 이번 아티스트 토크의 묘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페이스 트레이스 시리즈입니다. 트레이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눈에서 얼굴로 넘어가는 선생님의 이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 본인의 운명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행동의 제스처가 조각적으로 드러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종의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학은 얼굴을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서 인간의 미래를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학문이죠. 관상학, 골상학에 대한 남다른 연구를 해오신 만큼 자연스럽게 관상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브젝추얼스에서는 얼굴에 대한 관심이 변형이라는 키워드로 간접적으로 좀 드러났다면 페이스 트레이스에서는 관상학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키워드가 함께 이렇게 나와지면서 얼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여러 관상학 서적을 탐독을 하신 후에 여러 형태의 두상 중 12개의 두상을 선정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관상학적 분류에 따라서 눈썹, 코, 입, 턱, 귀 등을 선별을 해서 캐스팅을 한 본인의 얼굴에 덧붙여서 이렇게 12개의 새로운 관상을 고안해낸 작업의 결과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12개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를 하신 것인데요. 각각의 이 얼굴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글쎄요, 질문이 이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이 재미가 있었고 저는 이런 걸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관상학 하면 제가 사실 관상 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탐독하셨다니까 좀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한데 탐독할 일 만무하고요. 사실 저기 아카이브 섹션에 깔려져 있는 책 몇 권, 그 책 몇 권 서점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관상학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비과학이고 이거 사실 믿을 것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또 좋은 말 들으면은 믿어지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보면서 재밌게 된 것들이 뭐냐면은 정말 이게 기호화되어 있고 도식화되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한 것 갖다가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 갖다가 제가 한 것은 뭐냐면은 입체적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 섹션 가서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눈에 무지갯빛이 도는 듯한, 구름이 서린 듯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시각적으로 어떤 눈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제 나름대로 그 형상들을 도시화시키고 유형별로 정리해보고 그런 지점들이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이런 다르고 각기 다른 그런 골격 성별의 그런 베이스 위에다가 제 표피는 제 얼굴을 이렇게 떠낸 그런 제 얼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에 12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는 중요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살아보지 않는 12가지의 인생 같은 게 이렇게 관상학 책에 대입시켜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제 12명의 분신 같은 거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2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백인의 골상에 선생님 코를 또 덧붙인 작업으로. 네네, 그렇죠. 네. 저기 002번 같은 네. 경우는 서양인 코케이션, 서양인 네. 여성 골격에다가 네. 제 코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측면을 보게 되면 콧대가 높아서 제 이쪽 코가 이렇게 그대로? 띄어져 있게끔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골상학에 대한 연구가 잘 드러난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디스플레이를 할 때도 이 얼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정이나 이런 강렬한 인상 등이 재미있었던 작업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메저 시리즈인데요. 그런데 재미난 네. 점이 있잖아요. 왜 네.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관상 가들한테 이거 의뢰를 하면은 제가 이거 관상학 책에서 다 떼와서 뭐 어디에 점을 받기도 하고 일자 눈썹, 각진 이마에 뭐 이런 12명의 이런 스토리, 12개의 스토리를 만들고 분신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 저기 관상 보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시지 않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다음에도 한번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관상을 만들어진 12개의 얼굴로 관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프로젝트는 한번 진행을 해보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이죠? 아니 그 정도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냥 뭐 사실 12명 너무 많아서 저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제명하신 분을 초대하면은 아마 다음번에 뭐 전시가 잡힌다면은 미술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아티스트 토크에 뭐 그런 그 관상 보시는 분 모셔다가 이렇게 관상도 보게끔 하고 뭐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다음에 페이스 트레이스 시리즈로 관상 관련 아티스트 토크를 하면 그때도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메저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트레이스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압축 뭐 다른 동물들이나 곤충들, 물고기들 다양한 이런 대상들이 등장을 했다면 메저에서는 이 말에 대한 시각 구조와 움직임 그리고 마장마술이라는 동작에 대한 연구까지 나아가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의 시각 구조를 인간이 이렇게 체감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Through Small Windows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카메라 뷰파인더로 눈이 제작이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달려있는 미니어처 휴먼은 이영구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리고 이 인스트루먼트 1, 2는 말의 이렇게 신체적 감각을 인간의 몸이 가져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말의 구조를 이렇게 재현을 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메저 영상에서 나오는 그 마장마술이라는 독특한 스포츠이죠. 말과 기수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움직이는 동작인데 이러한 마장마술의 움직임을 연구한 드로잉도 이렇게 3점이 존재를 하는 시리즈입니다. 이와 함께 이 메저라는 퍼포먼스 영상을 직접 수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퍼포먼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발굽이 이렇게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타악기의 리드미컬한 그런 음향이 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리듬을 체보를 한 악보 작업까지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뭐 전시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다른 이 시리즈 안에 있는 작품도 있는데요. 말의 움직임과 마장마술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메소드 액팅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데어보기를 시도한 맥락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 두 시리즈가 트레이스, 추적, 뭐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집중한 시리즈라면 메저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좀 단호한 태도가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작품의 제목, 메저는 조율할 때 이렇게 율을 뜻하기도 하고 뭐 치수 측정 다양한 뜻이 있지만 율을 뜻하는 이 단어가 가장 강하고 그리고 감각과 외형에 대한 전체적인 데어보기를 시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실 때 남다른 메소드 액팅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가장 또 많이 고민해 주셨던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특정 시리즈나 전체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이 시리즈는 아이트레이스 뭐 다른 뭐 물고기나 죄송합니다. 그런 뭐 다른 생명체의 눈이 되어 보고 그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작업인데요. 사실 뭐 되어 보기 뭐 고고학자도 되어 보고 관상 보는 사람도 되어 보고 가짜 과학자도 되어보고 말이 되어보고 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걸 제가 주최자로서 이걸 퍼포먼스라고 만든 사람인데 이걸 관객들이 관람
하시는 분 보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쓴 글을 보고 이렇다 이런 느낌 말고 왜 정말 자기가 보고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정말 듣고 싶어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퍼포밍을 하고도 사실 민망해서 잘 못 보죠. 지금 이렇게 쓰는 헬멧 같은 경우야 쓰면은 제 얼굴 아닌 사람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업도 2014년 작업이고 거의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작업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머리가 허연 아저씨가 이렇게 하얀 공간에서 되게 로댕 작품도 나오고 저는 멋있는 공간 같은데 저런 데서 하얀 옷을 입고 뭐 말꼬리 털 달린 거 하고 말처럼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웃기기도 하고 처음엔 저게 뭐지 이러다 웃기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가 멋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비장미 같은 것도 느껴지고 막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 처음에 접하게 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사실 이거 보시면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을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기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일체된다라는 이런 단어가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내가 말인가 기수인가 그리고 마장 마술에 대해서 이걸 하면서 그게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제 그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마장 마술이라는 게 이런 강대국들, 유럽의 강대국들 일종의 파워란 말이에요.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런 거 있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말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뭐 이래서 말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장 가보고 승마장 가보고 마국간 가서 구경시켜달라 해서 보기도 하고 말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말 탈 생각도 없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마장 마술이라는 제가 펼친 이 그랑프리 경기가 정말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와 말이 정말 프리스타일 보면은 음악 소리에 맞춰서 말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말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닐 거라는 거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할 때 높은 포인트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마 그런 에마인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게 말과의 그런 깊은 교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 다행이긴 한데 저도 모를 일이니까 제가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일종의 갑과 을 관계를 갖다가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과 을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일체가 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처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저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작업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 시리즈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도 저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시고 보면서 어땠어요? 라는 거를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봤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 조금 웃긴 점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진지하게 타그닥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잔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리세요. 너무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그런데 너무나 진지하게 정말 이 말의 스텝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저는 조금 감동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서 봤던 영상인데 저희 이번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체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생님의 그 타악기 음성을 들으면서 타악기 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악보로 나왔고 그것이 선생님 퍼포먼스 영상이랑 겹쳐져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한 영상인데요. 5분 정도 되는 영상이어서 빨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니까 그 체보까지 그 악보가 나온 거 이후에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피아니스트 아는 그 친구 피아니스트 친구가 악보 체보를 하고 그 체보를 가지고 이 친구가 더 나갔네요. 이야기가. 그래서 학교 선생인데 교수님이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악기로 또 뭘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 음악은 아마 그 위풍당당 행진곡을 또 이렇게 변주시켜 가지고 만든 작업이었어요. 작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저희 원래 오리지널 영상이랑 같이 조금 상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저희 전시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크에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케미컬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는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작업 시리즈인데요. 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그 몸의 내부를 확대하고 확장하면서 몸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작품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핑크라스 작업과 함께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엑스레디에이션이라는 작품이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 작업은 전시 마지막에서 이 독보적인 좀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종의 천체도로 이렇게 우주의 지도를 펼쳐놓은 것 같은 공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작업이 등장하기 이전에 2019년 피투원 갤러리에서 소개된 엑스와 사이퍼 파라노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페네트럴의 관통하다의 라틴어 어원이죠. 페너트레이션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이 작품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일부러 분리가 되어서 각각의 소품형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루면서 우주적으로 존재를 했다면 이 2021년 2년 후에 나오는 엑스페디에이션 작업에서는 이
이렇게 퍼즐이 이어지듯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뭔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화학적인이라는 이 시리즈 이름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어떠한 생성이나 발생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 관람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케미컬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작업은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시리즈가 최근 작업이니까 최근 작업이고 계속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제가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계속 진행할 작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바로 전작보다는 이 작업이 나오게 된 거는 아마 2015년도에 했던 키암코이색 작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 부분 중에서 주요 관절 부분 4군데를 골라서 이걸 뼈를 확대했잖아요, 제가. 네. 10배 정도로 확대해서 등산용 로프하고 그런 장비들을 이어 붙여서 아주 큰 그 높은 그 공간에 매달아 놓은 작업인데 이 작업에서 지금 현재 작업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 작업을 준비할 때 제가 뼈를 관찰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암코이색이 뭐냐면 기암괴석이거든요. 기암괴석. 그래서 뼈를 그 인체를 저는 어떤 풍경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뼈를 관찰하면서 한 예로 인간의 두개골을 보시게 되면은 보실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뇌를 담고 있는 그 두개골 그 안쪽을 제가 아마 그 줌인을 해서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풍경이거든요. 온갖 산맥과 그 강물이 흐르는 흔적이 보이는 골도 보이고 절벽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마치 작아져서 인체에 들어간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그 작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하고 어떤 유사점 같은 걸 갖다가 뼈에서 가지고 가려고 한 것도 있고 결국은 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원소 이런 구성 물질이 인이라고 하는데 인마저도 사실 우리가 그 지형에서 나오는 그런 원소 구성 물질하고 거의 그 흡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 시리즈 작품은 작가가 펼쳐놓은 특수한 몸이라는 공간에 들어온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로 딜라이트라는 작품과 함께 또 2021년 10월 케미컬 볼륨이라는 전시에서 소개됐던 신작들이 함께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이 사이클로이드라는 작업과 폴라라는 작업이 있는데 특히 이 폴라 작업에 대해서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주세요. 제작 과정이나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폴라 작업과 사이클로이드 작업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유기적인 형태가 나오는 이 케미컬 시리즈 작품들에 대해서 이 제작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제작 과정 다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냥 제가 폴라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이드는 그러고 보니 그 핑크 바셀 밖에 있는 그 큰 작업하고 유사점이 있는 것 같고 폴라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그 작업하면서 상했던 색감이라든지 제목 같은 걸 생각하면서 정말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은 이런 자력에 의해서 자석으로 이렇게 당기는 이런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발 좀 안 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안 만졌다 얘기하는데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한데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선생님?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당연히 안 만졌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였습니다. 관람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폴라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게 작은 사이즈의 작업임에도 이 밀고 당기는 힘이 느껴져서 그런지
이 굉장히 긴장감이 좀 있는 작품이어서 저희 아티스트 토크 끝나고 전시장 다시 들어가셔서 폴라 작품 다시 봐주시면은 또 그 긴장감을 다시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B 드로잉은 뭐 헤모글로빈이라는 영어 단어를 조금 떠오르게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이 어우러져서 약간 몸의 혈관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몸이라는 장소성을 좀 상기시키는 작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케미컬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주셨던 부분이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하얀 공간에 대한 의도를 조금 궁금을 해 하셨어요.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특정한 룰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작업을 한 거고 제 작업실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나온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저런 메인 이런 덩어리 말고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이런 하얀색 덩어리들, 까만색 볼, 투명한 이런 물줄기 같은 흐름 같은 것들 정말 많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뭐 리듬감 같은 거 생각해보고 균형감, 운동감, 속도감, 긴장감 그런 걸 고려하면서 엄청 많이 시도를 해봐요. 결국은 제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얘는 뭐 지면에서 맞아요. 뭐 1m 53cm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좌표 다 그려지고 제가 선생님께서 보셨지만은 도면이 다 있어요, 얘가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무작위로 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작업은 두 번째 선보여진 건데 저도 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너무 잘 나와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얀 방을 하얀 공간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이 하얀색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비현실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력도 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생각했었고 뭐 신발 벗는 거는 아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사실 솔직히 저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이게 아마 누군가가 뭐 K 발상? 이게 뭐냐면은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은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내부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어요. 그래서 아마 제 작품이 있는 공간 내부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온도의 차가운 것도 느껴지고 딱딱함 그리고 봅니다. 작품을 보면서 진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감각을 느끼는데 그게 아마 감각이 아마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도는 아니고요. 미술관에서 아마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작가 입장에서는 의외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기획자의 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흰색 공간을 너무 같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신발을 벗는 게 관람객분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조금 꺼려 하시지는 않을까 저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풋커버를 슬리퍼가 아니라 뭐 이렇게 풋커버를 신는다든지 이런 뭔가 작품을 마주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주시면서 전시 마지막쯤에 왔을 때 지치거나 조금 집중력이 흐려졌을 때 다시 정말 말씀해 주셨던 공감각이나 이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뭐 준비 과정 이런 좀 예상치 못한 효과를 저희도 얻어서 굉장히 기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전시 마지막까지 이 수술실 같은 백색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맞아 죄송해요. 네. 그 풋커버를 신고 해서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수술실에 훅하버가 네.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농담 같은 건데 네. 생각해 보니까 수술 들어갈 때는 크락스를 신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훅커브는 무균실이고 네. 의학 드라마 보면 다 크락스 그쵸. 입고 들어가니까 네. 무균실 같은 저희의 백색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티스트 토크 1시간을 계획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전시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이제